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오시면 매일같이 시황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생하게 듣고 싶은데 한다면 기회가 있죠, 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장세. 그러나 현재 구간 이 위치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을 정말 잘 세운다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을 들어보기 앞서서 리뷰 시간도 가져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하고 네. 반도체 섹터를 좀 리뷰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중에 이제 삼성 SDI부터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 대장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올랐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제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더라도 중장기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미 이제 기존 고점 사상 최고가를 이미 돌파한 상태고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바로 펀더멘탈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일단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고 미래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진출에 따르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소량의 매수삼으로도 주가가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제는 삼성 SDI의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눌림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로 물량을 매집하면서 끌고 가면서 한번 대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재상승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DB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DB 하이텍은 역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역시 그 와중에도 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또 파운드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지금도 공장 풀가동하면서 실적 호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현재 주가도 역시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밀려있는 형태지만 이미 이 종목도 1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주가 상승세가 이미 강한 상태입니다. 고점 돌파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해내고 나서는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겠고 홀딩과 함께 소량의 저가 매집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들 중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자, 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흘째 음봉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살아있고 일단 5일선과 10일선은 깨졌습니다만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인데 21선은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곧바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 관점보다는 홀딩, 지금부터는 오히려 2단 반등에 한번 대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좀 2차 전지주들이 상승 랠리 반도체와 함께 보여줬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먼저 털고 나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현재장은 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긴 또 애매한데 그렇다고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어. 오늘의 한 끼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기로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본 것처럼 지금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주는가 아니면 하락할 만한 악재운이 터지는가 둘 중에 그렇죠. 하나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만약 이 시점은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조정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제 본격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동안 시장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대규모 정책들과 코로나19가 조금씩 잡히면서 이제 시장의 제자리까지 일단 온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시장은 정말 이거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요. 진짜 가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은 정말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가게 되면 정말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인 장세 갭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본격적인 조정 그러면 폭락만 생각하시면 않죠.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횡보하는 것도 조정입니다. 그래서 폭락 조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약간의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또 무수하지 말자라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느냐 조정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중요한 위치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이제 홍콩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내일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건데 트럼프의 이런 어떤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나서도 시장 자체가 견조한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큰 악재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일단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큰 악재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직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느냐 내지는 추세를 깨고 하방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바로 증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이제 중요한 기로점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면 다우지수의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현재 다우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시장보다는 반등폭은 적습니다만 이미 바닥을 탈출했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그리게 되면 지금 다우지수는 N자형 상승 패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먼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3대 지수는 기울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연출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스닥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구간 전형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주봉 타치입니다. 주봉인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번 주에 음봉이 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흐름은 5주 이평선 중심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고 나서 여기서 1주, 한 주, 2주, 3주 정도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 코스닥 시장 보실 때 무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또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미국의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 접근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다음 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현금 비중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한 수 전해 주시죠. 자, 이 한 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오늘의 한 수는 이제 총알 장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총알 장전. 아직 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장전이네요. 일단 장전 준비는 일단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총알을 장전에 따라서 무조건 쏘는 건 아니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준비는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차트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29일 날 대중 강경 대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일단 대중 강경 대응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된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단 강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시중에서 나왔던 얘기 말고 어떤 얘기를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용의주단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홍콩의 특별주의를 해제하는 내용 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 정도죠. 그리고 제일 강한 게 지금 홍콩의 특별주의를 해제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 외에 새로운 악재가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겁니다. 이미 나온 얘기들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기에 그렇게 집중적인 지금 당장 크게 타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멘트라든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처럼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라든가 1차 계획을 해제한다든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쇼킹한 그런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방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말씀드렸죠. 미국이 트럼프가 재선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수하지 말고요. 일단은 그 뉴스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도 한 1% 넘게 잘 가다가 꺾였고요. 우리 증시도 이걸 보고 사든가 말든가 하자. 그렇죠.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망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전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장전한 이 총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대상은 참 많아요. 이제는 종목들이 워낙에 주도 섹터가 많아서 네. 우리가 공격적으로 될 것인가, 좀 안전하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의 이제 성향일 거로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좀 안전하게 가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만약에 호재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가 먼저 갈 겁니다. 아마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약간의 또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또 개별주 맥락으로 또 이제 5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I라는 종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PI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네, 어제 그저께 한번 소개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개별적인 맥락에서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을 이제 한 번만 또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5G라고 하는 부분들, 이 이제 PPI라는 종목은 5G뿐만 아니라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도 일단 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별주, 중소형주 맥락에서 5G 관련 소외주들이 개별적인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갔던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강파 분배기라든가 광파장 분배기 등을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내 KT라든가 SK 그룹에 바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처 다양에 따른 실적 개선과 성장성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도 조근조근하게 꾸준하게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 시장이 커지게 되면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개 큽니다. 기술적으로도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타났죠. 주가는 중간에 치고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왔습니다. 제자리로 왔고 제자리 상단에서 치고 올라가서 이제 중간 바닥을 만들어내고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결국에 직전 고점에서 또 물량을 받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이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물량을 받고 있는 건데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살아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 단타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부터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니까 이 종목 오늘부터 조정이 나올 때보다 한 번 정도 또 한 번 매집을 조금씩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이제 목표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유지를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정도까지, 직전 고점 조금 못 미치는 13,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든가 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손절가는 8,500원 정도로 깊게 잡으면서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8,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PPI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같이 좀 출렁일 수 있으니까 그쵸. 안정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보자. PPI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